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이요. 우리가 지금 김일성 말 듣고 있어요? 김정은 말 듣고 있어요? 지금 주사파들 말 듣고 있어요?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양손 들고 평안하리라. 아까는 재앙을 만날 때 재앙이 여러분 광풍같이 온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봐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4절로 다시 올라가 봐요. 자, 24절 시작.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거. 지금도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공산화 되니까 빨리빨리 나오라. 이걸 막아야 된다. 근데 이것들이 안 듣고 앉았네. 자꾸 아니라고 자꾸 그러네. 내가 손을 편다 이거예요. 지금 몇 달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몇 달 동안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그때 가서 나도 뭐 기도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광화문에 나오지도 않고 이승만 광장에 나오지도 않고 여기 한번 나오지도 않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질 않아. 그러고 도리어 뭐라 했어요? 25절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도 없이 전하면서 전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바깥다 주는 것까지도 말이야. 여러분 눈치 보고 그런 소리도 하지도 마라. 그럼 밥 갖고 지도 마라. 왜 여러분들 뭐가 겁납니까? 여기 와서 내 신분을 알리고 내 얼굴을 알리는 게 하나님께 도장 찍는 거지. 뭐가 두려워? 뭘 못 박혀?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말고 떳떳하게 나오란 말이야. 도대체가 이거 무슨 중립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시작도 아니고 지금 다 드러났는데 차든지 덥든지 해야죠.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양다리 걸쳐놔? 이쪽 손 잡아당기고 저쪽 손 잡아당기면 가랭이가 찢어지지. 왜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느냐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와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하면은 말이야 교만하다고 그러네. 이게 지금 교만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교하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최고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한 겁니까? 책망을 받지도 않는 거요. 그래서 재앙을 만날 때 그때 가서는 이제 버스는 지나갔다 이거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킬 때 그때 아무리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주님이 듣지도 않고 비웃어버린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여러분들 주님의 교훈을 받고 오늘 33절처럼 오직 나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산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다 모두 담대하게 달려나가십시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열심히 부르짖읍시다. 그때가 오기 전에 기도합시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살려달라고 해도 주님이 비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들 냉철할 땐 냉철하신 분이고 완전히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사야 1장 15절 읽고 마치겠어요. 이사야 1장 15절 빨리빨리 찾아. 이사야 1장 15절 시작.
자, 재앙이 임할 때 너희가 손을 펴는 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빨갱이 공산주의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때 가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주님이 눈을 가려버리고 많이 기도해도 주님이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게 된 거 감사하세요. 그래도 미리 전광훈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돼가고 있으니 우리가 막아야 된다. 문재인 끌어내려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재앙이 오는 두려움보다 차라리 싸워서 여러분들 오히려 이 두려움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자 이거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그때 가서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비웃어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더 끊임없이 더 힘을 내고 더 강추위가 와도 여러분 강하게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따뜻할 때보다 오늘이 더 많이 왔어요. 진짜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도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양손 들고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어떻게 흘러가기 요행을 바라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해 주시고 주여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고 이 재앙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말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교훈을 받지도 않고 이 책망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고 재앙이 왔을 때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아버지여 주님이 듣지 않고 눈을 가려버린다고 했습니다. 비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없어서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숨질 때 되도록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잠언 1장 24, 25, 26, 27, 28, 33절 등 이사야 1장 15절 여러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때 가서 재앙이 올 때 그때 가서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그때 가서 아무리 부러지져도 아버지와 외면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북한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미리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이 선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따라 오늘까지 올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2천만 명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명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곧 이제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 품에 안아주시고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될 날이 곧 가까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는 그래서 확신을 갖고 더 강추위가 와도 더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여 절대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불덩어리 우리 조나단 목사님 뜨거운 기도와 말씀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1월 19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47박 48일째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6월 8일 이후에 오늘까지 163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은 물러가라 문재인 대진 국민대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 문재인 대진 국민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서셔서 국민 의례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장용준 사랑제일교회 찬양단원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을 장용준 찬양단원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구호제창이 있겠습니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의지를 모아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준비 의야! 문재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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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을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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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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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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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는 북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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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준 찬양단원과 함께 힘차게 훌라송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외칩시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문재인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김정은도 물러가라 훌라훌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세계 경제 호황인데 훌라훌라, 한국 경제 파탄났다 훌라훌라, 국민 생활 관심 없고 머리에는 김정은만, 문재인은 물러가라. 김정은은 전쟁 준비 훌라훌라, 문재인은 위장평화 훌라훌라, 휴전선의 집희철수 대한민국 무장해제, 문재인은 물러가라. 미군 철수 적화된다 훌라훌라, 살인 독재 김씨완조 훌라훌라, 위장평화 한반도기 위장평화 종전선언 위장평화 속지 말자. 최저임금 경제 파탄 훌라훌라, 소득주도 사기 정책 훌라훌라, 세계 경제 호황인데 한국 경제 파탄 났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탈원전이 웬 말이냐 훌라훌라, 태양광이 웬 말이냐 훌라훌라, 전기요금 올라간다, 중금속에 오염된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소득주도 사기 정책 훌라훌라, 최저임금 영세상인 훌라훌라, 영세상인 눈물 난다, 영세상인 자살한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국민들은 일어나라 훌라훌라, 자유 위에 투쟁이다 훌라훌라, 가족 위에 투쟁이다, 나라 위에 투쟁이다, 대한민국 수호하자. 모두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권혁부 전 KBS 이사,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정세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하의 날씨에 얼마나 추우십니까? 제가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저는 정치하러 이 자리에 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옵니다. 저희 딸들이 추워서 거기 가는데 어떻게 견디겠느냐 한 걱정을 하길래, 너희들도 나가봐라. 거기서 노숙 철야 집회를 하는 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다만 머리에 뭘 좀 쓰고 가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여러분 보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런 투쟁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는 확실히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은 자위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 8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라는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분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100분 동안 과거에 대통령이 방송을 할 때나 대화를 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국민 300명을 골라서 홀에 앉혀놓고 각본 없이 자유롭게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아주 이례적인 거고요. 이게 특히 책임 있는 사람이 방송할 때 거의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나름대로 임기 전반기를 마친 문재인이 무슨 성과를 자랑하려고 이런 형식을 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방송에서 31년간 지켜봤지만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국민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한다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다 뭘 질문할 것이냐,
그건 안 된다, 이건 된다. 이렇게 다 선택해서 자기네들 구미에 맞는 질문만 하게 되고 거기에 짜맞추기 답변을 하는데 이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지금은 나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판문점 남북한 정상회담도 연출해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나름대로는 연출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오늘 저녁에 벌어지는 문재인 국민과의 담화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사기에 가까운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여의도 정가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적 쇄신 문제가 화제가 되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김세연이라는 삼선 의원이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당 해체라, 좀비 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당을 폄훼하고 뭐 이거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그 대응 수단으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물러나라고 황교안이도 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답변 형식으로 한 것 같은데 내년 총선 결과를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패배할 경우에 물러나겠다. 역대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든 선거에 패배한 정당 대표가 물러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이게 황교안 발언을 두고 뭐 김문수 지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김세연이라는 국회의원은 아버지가 금정구에서 5선을 하고 본인이 33선을 했으니까 32년간 대물림하면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이렇다 할 싸움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핵 때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다시 돌아와서 반성 없이 자기가 몸담았던 당을 해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한 부분을 놓고 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로 한국당의 그 문재인 대통령 문다혜의 해외 이주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서 파헤쳤던 검사 출신의 곽상도 의원은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초선이라도 당이 출마하지 말라고 하면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황교안 대표 전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김병준 위원장도 부산 수성구에서 그 지사님이 한번 나왔던 선거구인데 대구 그 수성갑 선거구에서 출마하겠다고 준비를 해왔는데 본인도 당이 요구하면 험지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당의 인적 쇄신을 놓고 소용돌이를 치는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도 임종석 의원이 내면에 숨겨진 이유는 내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이유에서 이선으로 물러나서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고 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자 같은 586 세대인 이인영 원내총무, 우상호 의원, 최재성 의원이 왜 우리도 물러나야 되느냐 뭐 이런 내부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중에 가장 실패한 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정책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잘 아시죠?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한마디로 폭망했습니다. 근데 아주 기괴한 현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자영업자들이 중심이 된 소상인들로 구성된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불러온 정책 실패의 한 단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야3당, 정의당이 정의가 있습니까? 바른미래당이 바른 짓을 하고 있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정당, 대안이 있습니까? 이런 이중대, 삼중대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얼마로 할 것인지 패스트트랙에 225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구를 28개 없애야 되니까 반발하는 국회의원 때문에 지금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225석을 240석, 250석 뭐 이거 안을 절충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입니다.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소미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이죠. 미국이 꽤 받아들일 만한 절충안을 한국 측에 제시를 했습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파기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효력이 중단되는 동결론을 받아들여라. 근데 이게 한마디로 한국 정부에 의해서 거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방콕에서 아세안 국방장관 확대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심야에 고노 일본 국방장관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혹시 저는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거기에서 무슨 돌파구라도 생겨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연말이 지금 다가오죠. 특별 사면을 연말에 실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대상자는 선거사범, 그 다음에 공안사범 가운데 우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찬양, 고무 이런 주사파 행동을 한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사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총선에 그 사람들은 다 민주당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총선을 위해서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인 특별 사면권을 사적으로 행사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용인할 수 없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 3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3가지가 데드라인이 12월 3일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불과 보름여 남은 건데 한국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해서 이 저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아직 어떤 안으로 저지에 한국당이 나설지
잘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추측으로는 의원직 총사퇴안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문재인 케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케어가 문재인의 대선 중요한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꾸니까 건보료가 너무 많이 나가고 건보료가 고갈돼서 어제 제가 내년에 3.2%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문재인 케어를 수정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MRI 사진을 찍는 건수가 73만 건에서 문재인 케어가 실시된 이후 1년간 통계를 보니까 배가 넘는 140만 9천 건이 찍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돈을 덜 냈는지 모르지만 건보료가 적자로 돌아서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건보료를 올려서 뜯어가는 이런 해괴한 정책이라는 게 곧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백남기 사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그림. 이게 2015년 11월에 민중총궐기대회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백남기라는 사람이 물대포를 맞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일 아시죠? 오전에 차명진 의원이 설명을 자세히 한다고 했다가 설명을 못 드려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백남기라는 사람이 물대포를 맞은 건 맞습니다. 근데 물대포를 맞으면서 쓰러지고 그 옆에 있던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망치 같은 걸로 머리를 내려 찍는 모습이 사진에 영상에 노출이 됐더랬는데 이 백남기를 주치로 진료를 해왔다가 하다가 10개월 만에 죽었는데 이 주치가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4,500만을 백남기 유족한테 줘라. 네가 이 사람은 병사로 진단한 것이 잘못이다. 이런 일 때문에 그 4,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으니까 항소심에서 항소를 해서 자기가 진단한 MRI 사진을 내놨습니다. 내놓은 게 머리에 4군데에 깊숙한 골절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대포로는 도저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걸 경찰이 잘못해서 죽은 거다. 그래서 국가가 20억이 넘는 배상을 했습니다. 이게 주사파 좌파들의 행동입니다. 규탄해야죠. 문재인 끌어내는데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하겠죠. 감사합니다. 이게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비치기 때문에 어려우신 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8시 MBC에서 주최를 하고 패널 300명의 시민을 모셔다 놓고 문재인이 대화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문재인은 이 자리에서 163일 동안 문재인의 문제가 무엇이다,
계속적으로 천막을 치고 하루에 11시, 오후 4시 2번씩 기도하고 기자회견하고 대회를 열고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과 47박 48일 동안 땅바닥에서 앉아서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여러분 300명과 함께 먼저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물러가라고 광화문에서, 여기서 할 줄은 모르고 저 멀리 광화문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아, 당연히 가서 끝장 토론을 해야죠. 이렇게 답했는데 자기 약속한 것도 하나도 안 지키고 여기에 47박 48일 동안 여러분 300명씩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 163일 동안 하고 있는데 이 정광훈 목사님 먼저 여러분과 함께 먼저 문재인이가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황교안 제1야당 대표가 문재인 보고 1대1로 대화를 하자.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제1야당 대표가 말해도 안 된다 그러고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한기총 여러분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 이렇게 163일 48일 동안 밤을 새우면서 땅바닥에 하는 거 그것도 대화를 안 하면서 무슨 사람들 모아가지고 MBC 그 조작의 전문가 아닙니까? 가짜 뉴스라면은 MBC 광우병 미국 소고기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탁 이 광우병 거짓말 소동하는 대표적인 가짜 뉴스 이 MBC하고 짜고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는지 정말 울부짖는 여러분의 소리, 정광훈 목사님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응천 스님, 우리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의 대표 공동대표신 응천 스님과 구지 스님, 성호 스님 그리고 공주에서 올라오신 비구니 스님, 공주 금봉사의 주지 스님이신 천명 하늘의 명이신 뭐죠? 천명 스님 이렇게 네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아마 불교계에서도 지금 야 저기 정광훈 목사님과 성도분들 또 여기 불자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빨리 가자 이래서 날씨 추운데 우리 삼각산 정토사에서 천명 스님 오셨습니다. 소개도 해주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할렐루야 스님이 눈물이 나네요. 힘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합니까? 뭔가 때문이죠. 문재인 끌어내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갑니다. 오늘은 귀하신 스님들도 이렇게 애국하는데 우리 기독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리 현장에서 애국하시는 모습을 보고 격려차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공주에 계시는 금봉사 주지스님, 천명스님의 인사를 한 말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인연들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불철주야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까지
추위에 떨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전광훈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외에 응천 스님과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꼭 전해드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치도 모르고 여기 집회에 뭐 하는 뜻도 저는 모릅니다. 꼭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다름이 아니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버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걸 저한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추위에도 춥지 않고 다 따뜻하게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하시는 거를 제가 알고, 또 우주법계에 불보살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을 꼭 해드리고,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늘 어버이 하나님이, 우주법계의 불보살님이 늘 함께 하심을 명심하시고 이 자리 지켜주시고 꼭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다 각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천명스님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월살에 지킴이 우리 구직헌 스님의 인사 말씀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어제나 그제나 오늘 벌써 47일째죠. 47일째 48일째입니다. 48일째 이제 음동설화가 닫혀오고 있는데, 이렇게 성도 자매 여러분, 이 고생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청와대 청계 밑에는 문재인 악당들을 다 끌어내고 분명히 우리가 성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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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직헌 스님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고 가면은 말산 호랑이 성호 큰 스님 다 아시죠? 예, 금강철퇴 유튜버 동영상 금강철퇴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호국 뭐죠 스님? 호국불교 성가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이러니까 우리 호국 큰 스님, 성호 큰 스님의 오늘 내리실 법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언할 것도 없고, 법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은 삼수변에 갈 것자, 물이 흘러가듯이 가는 것이, 역류하는 것이 아니라, 역류를 하게 하면 쓰나미 같은 거 하면 난리 나버리잖아요. 물은 위에서 이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국가는 존재 의미가 애국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놓은 게 대통령인데, 그 애국이 근본이 돼야 되는데, 애국이 아니라 반역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세월호, 특히 세월호가 이게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여기다가 광화문, 대한민국의 빛나는 이 광화문에다가 끌어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예? 광우병 때는 실패했죠. 그 광우병의 주동자가 누구냐? MBC에 MBC 최승호 지금 사장 아닙니까? 이 가짜 방송 지금 거짓이 진리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건 진실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짜들이 다 장악했어요. 이 청와대까지. 박근혜 대통령
51.6%, 1577만 명이 국민 우리가 순리대로 헌법에서 뽑아놨는데 한 주먹도 안 되는 이 국회의원, 특히 김무성, 유승민 이런 배신자들이 말이야, 자기 당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데 배신하고 반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해요. 거짓, 탄핵이 그게 불법이고 반역범이에요. 국민 세금, 부국 강병이 이 나라의 존재 의미지 않습니까? 6.25 나가지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로 된 나라로 북한이 우리보다 북귀가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5배인가 소득이. 지금 40배 이상 차이 나죠. 왜? 빨갱이 공산주의는 이거 망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70년대까지도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내가 1년도에 네팔을 갔는데 참 행복하고 이 에베레스트 참 산들, 히말라야 산맥 참 예쁘더라고. 도시도 행복하고 왕정했는데 2002년인가 또 갔더니 아니 도시가 사거리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근데 이 차로 다니는데 모태동 그 공산당기를 막 타고는 트럭이고 뭐고 깃발을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게 공산당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도시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 아름답고 행복하던 이 나라가 공산한다는 하니까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외국으로. 인도 그 가깝잖아요. 또 캄보디아도 가봤어요. 송월주 스님 이제 모시고 우물 판다고 지구촌 공생이 학교도 지어준다고 못 사는 나라. 그 킬링 필드라고 있잖아요. 거기 해골 바가지가 쫙 있는데 인구에 공산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3분의 1, 300만을 학살했어요. 자기 동족. 공산주 특징이 뭡니까? 동족을 죽이는 거예요. 동족을. 알았어요? 우리 민족끼리 웃기고 자빠졌어요. 김일성이가 적화시키기 위해서 300만을 학살했는데 이게 동족이 할 짓입니까? 근데 지금 이 빨갱이 새끼들은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 사람이 먼저다. 그래놓고는 문재인이가 한 소리가 뭡니까? 애들아 고맙다겠어요. 세월호 그 현지에 가서. 이게 헐소리예요? 죽은 애들한테? 그래서 나는 이 세월호 사건도 나는 정상으로 안 봐요. 4.19 있잖아요. 배를 뒤집듯이 9자를 6으로 뒤집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 또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15일 날 저녁에 카톡에다가 미리 뒤집어지기도 전에 세월호 이 카톡에 올린 것이, 이거 조사하면 다 답이 나와요. 이번에 특별조사한다니까 무슨 거기다가 이 좌파단체들, 어용단체들, 이제 민노총, 전교조, 민변, 이제 이거 다 어용단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북녘 동포가 넘어가는데 말 한마디도 않고 민변, 그 많은 인권단체들 왜 말 한마디 안 해요? 이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하고 똑같던. 뭐 추울 것 같으니까 이만큼만 하고, 이제 또 내일 오고, 또 제가 드릴 것은 이런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추운데 너무너무 고맙고 제 말이라도 이렇게 전해주고 눈빛이라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진실로 가는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이 말이 또 빠졌네요. 조계 중에서 왜 천광훈 목사님 만세 부르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불려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분 안 했으면 어떻게 이게 모이겠습니까? 이 반역자의 모가지를 우리가
배신자를 딱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도관에든 쥐고 살고도 죽은 목숨입니다. 천강원님 목사님 만세! 김문서 지사님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박정희 대통령 각하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호 컨설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추운데 우리 기독교 성도 여러분을 보면은 힘이 납니다. 국가가 있어야 종교가 있는 거 맞죠?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종교가 하나 되어 문재인이를 끌어내립시다. 문재인 내려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스님들 감사합니다. 특히 공주 건봉사에서 오신 천명 비구니 스님 자주 오시고 다른 스님들도 우리 비구니 스님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 말씀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부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백남기 사망과 관련해서 일단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죠? 저 의사 이름이 백선하 그 의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백남기는 이 두개골 파열과 그 다음에 신부전증, 신부전증이 신장염이죠. 이게 만성 신부전증이 급성 신부전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합병이 돼서 그래서 죽었다. 이게 이 백선하 교수의 발표입니다. 네, 그분이 아마 이것을 입증해 낼 겁니다. 봤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애국의 최고 선봉이고 최고 전사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을 기록할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투쟁의 핵심 지점 문재인의 턱밑을 찌르는 가장 예리한 공격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부산 전 경제부시장은 통상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모시는데 유재수 전 금융감독원 금융정책국장이 부산 오거돈 민주당 부산시장입니다. 오거돈의 경제부시장을 하다가 요즘 문제가 돼서 관두는데요. 이 청와대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을 하던 사람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조국과 이 임종석이 등과 어울려 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 문제 비리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압수수색을 오늘 했습니다. 압수수색이 10월 30일 날 자산운용사는 각종 펀드사입니다. 금융 펀드사 4곳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2곳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체 2곳을 또 압수수색을 했고
어제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이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자택, 자기 집과 부산시청 그 사무실, 경제부시장의 사무실, 관련 업체 이런 데를 전부 압수수색을 했는데 하지 않은 곳이 청와대에 근무를 했거든요. 청와대에 근무할 때 이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해야 임종석이 비서실장이나 조국이나 문재인이 이 관련된 게 싹 나오는데 청와대는 아직 빼놨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이 청와대도 반드시 압수수색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임종석이가 이 종로구, 우리 앉아 있는 곳이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에 갑자기 출마를 안 하겠다는 것이 전부 이런 비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와 임종석이와 이 유재수뿐만 아니라 청와대 안에 있는 이 주사파 빨갱이들이 그저 여기저기 돈을 헤매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계속 드러날 것이고 문재인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32년형인데 더 많이 받을 것이고요. 여적죄든지 지금 고발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 수십 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아마 임기 못 채우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거의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걸려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한 죄가 뭐냐? 평양에 가서 평양에서 김정은이하고 둘이서 이 DMZ, NLL 이런 거 다 허무는 평양 9.19 군사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뭣도 모르고 이제 평화가 안 온가 보다 이제 평화 아니냐 이러는데 정말 이것이 반역입니다. 평화가 아니고 반역입니다. 여러분 고종이 일본하고 전쟁을 안 하고 전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이 궁궐 안에서 자기 침전이라 그러죠. 자는 방에서 일본 낭인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는데 자기 부인이 궁궐 안에 자기 안방에서 칼 맞아 죽어도 고종이 3년 동안 초상을 못 치렀어요. 이런 겁쟁이가 고종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나라를 내놔라는데 전쟁하면 못하고 나라를 다 넘겨줘버린 게 바로 대한민국 이시왕조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이가 아무리 나라를 내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싸워서 죽더라도 내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기보다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 걸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지킴으로써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 문재인의 죄상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여적죄. 북한 김정은에게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이 여적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범죄 행위고 이것은 총살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여적죄가 해당되면요 사형입니다. 바로 딴 게 없어요. 군법상으로 이거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는 범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돈만 해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를 빨갱이한테 넘겨주고 온 국가의 교육과 방송과 언론이 모두 악령에게 모든 걸 다 내주고 있는데 우리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여 저 악령들을 모두 물리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거룩한 성전의 최선봉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장용준 찬양단과 함께 우리 승리합니다. 다 같이 힘차게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 그날에 참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우리는 참 마음으로